잘 들리시죠? 네. 제가 힘드네요. 네,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대 제가 강연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2시 이후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약간 네거티브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맥빈님께 말씀드렸더니 살짝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좀 밀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야매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최준호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뭐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약 15년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24년차 서비스 기획자로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24년간 일을 했으니까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겠죠. 제가 가진 레퍼런스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단 하나도 겹치는 도메인이 없어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저를 롤모델로 다양한 도메인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한 도메인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그 도메인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학습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것저것 도메인에서 일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은 곧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네, 곧 스마트팜 솔루션 어벨브라는 곳에서 곧 PO로 일을 할 예정인데, 네, 아직은 백수예요. 아직은 백수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출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6개월 놀았습니다. 네, 올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6개월을 놀고 딱 6개월 놀고 이제 일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제 놀아야겠다. 앞으로 뭐 그동안 24년간 일을 했는데 더 일을 해봐야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저의 취미생활이 강의거든요. 강의하는 게 저의 취미생활인데, 강의를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 7년 차쯤 강의를 했을 때쯤 되니까 제 연봉을 추월하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한 10년 차쯤 되니까 기업 가치가 100억, 200억 하는 사장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년 차쯤 되니까 저기 지금 개연님도 계시는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같이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네, 그만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네, 강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맥빈님의 컨퍼런스에 처음 나서는 연사인데요. 저는 강의를 오랜 기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긴 호흡 동안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데 좀 익숙한 편이고, 이 짧은 시간 내에 뭔가 강연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는 데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강연을 많이 한 건 아닌데 뭐 우연찮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맥빈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세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상당히 네거티브한 주제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 기획, 그리고 포트폴리오,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서비스 기획 혹은 서비스 기획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기획자 혹은 서비스 기획이라는 포지션을 좀 살펴보면요, 이것들을 정의를 좀 내려보면은 뭐 뜬금없이 네이버 행정사전에 저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대상에 의해 그 대상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 이게 서비스 기획의 정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학사적이니까 이게 전혀 뭐 뜬금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상당히 서비스 기획과 밀접한 혹은 서비스 기획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정의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답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볼까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앞에서도 쿠폰 드렸는데 저도 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 떡은 제가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앞에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뺏어왔어요. 네. 일부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떡은 제가 만든 떡입니다. 네, 제가 직접 제 손수 만든 떡입니다. 네, 제 여자친구가 떡집을 하거든요. 여자친구가 구글 다니다가 구글에서 데이터 분석하다가 에이 더 이상 일하기 싫어 그래서 때려치고 떡집을 차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 뭐 받았던 급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은 떡집을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만 자, 한 가지씩 볼게요. 일단 여기서 어떤 대상에 의해 이 대상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대상. 가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분께 떡이 전달됩니다. 대상은 뭘까요? 너무 어렵나요? 네. 고객. 감사합니다. 네. 또 드시네요? 네. 네. 사실 저는 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제 여자친구가 떡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떡을 한 5개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만큼 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튼 여기서 어떤 대상이라고 하면 고객이 될 것 같고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객의 필요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설계 과정들 혹은 분석의 과정들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명료하게 서비스 기획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빌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비스 기획에 대한 이 정의, 온전한 이 정의를 그대로 회사 내에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빌런일까요? 저는 여기서의 빌런을 오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너. 네. 가끔 이 단톡방에 이제 맥비님 단톡방이나 아니면 다른 기획자 단톡방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질문이 많아요. 오너와의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너의 생각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너는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해 주는 게 서비스 기획자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너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회사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서비스 기획자 내지는 프로덕트 오너 뭐 혹은 뭐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런 다양한 직군의 포지션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너가 생각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너의 생각에 반하는 혹은 오너의 어떤 가치관에 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회사를 그만두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은 적어도 오너가 생각하는 그런 두루뭉실한 구름 같은 그런 아이디어, 구름 같은 그런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방향성을 이해하고 구체화된 전략, 계획 혹은 기획 이런 것들을 수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완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떤 회사에 소속된 서비스 기획자로서 맞는 그런 접근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보니까 글씨가 좀 깨져 있네요. 왜 글씨가 안쪽에 들어갔을까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 오너는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오너의 생각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오너의 생각을 구체화해주는 그러한 역할에서 회사에 소속된 서비스 기획자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주제를 좀 볼게요. 포트폴리오 왜 만들죠? 포트폴리오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 두 번째 떡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든 이유가 뭘까요? 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주니어 기획자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뭔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든 이유는 사실 명확하죠.
나의 역량을 어필하고 업무의 성취도를 좀 보여주고, 그러고 이런 성취도에 따른 어떤 그런 근거나 방향성 혹은 이런 자격을 어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 포트폴리오가 존재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 기획자분들 혹은 면접관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포트폴리오를 접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 몇 가지로 좀 압축이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브로셔를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왜 브로셔를 제출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장점 혹은 본인이 일을 해온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들,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과정들이 잘 담겨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어떤 그런 구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핵심은 이거예요. 서비스 소개서는 그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서비스 소개서를 보려고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내고, 그리고 그 검토를 하는 면접관도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트폴리오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설계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었고, 혹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고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아 성찰이라는 어떤 그런 단계적인 요소가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본인의 레퍼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많은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끔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덧붙여서 뭔가 본인이 했던 작업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많이 작성을 하신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산출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워스트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디자인 산출물을 배치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산출물. 근데 디자인 산출물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디자이너들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어떤 산출물을 배치하는 건 아주 워스트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베스트한 과정은요, 이러한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개요라는 정의 아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본인이 했던 기획에 대한 기획의 배경, 기획의 목적, 기획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과 측정의 기준을 마련을 했는지, 혹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회고가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펜딕스를 통해서 본인이 작업했던 작업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는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이상적인 그런 어떤 그 기획자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다음번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러한 어떤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요, 훨씬 더 어필이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포트폴리오라는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러한 형식의 경력 기술서가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와중에서 회사에 따라서 뭐 좀 더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위주로 구성해서 제출하는 편인데,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면은요, 면접관이 판단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거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성에 대한 이야기, 혹은 어떤 그런 그 팀원들과의 어떤 대화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기획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로 어떤 그런 그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한두 개의 어떤 프로젝트 혹은 한두 개의 서비스 기획해 놨던 내용들을 그거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그런 면접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키워드가 됐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 하는 건지 다 알죠? 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접이라든가 이력서를 작성한다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 본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셔너로서의 그런 어떤 역량을 어필하는데 좀 많이 많은 기획자들이 그런 측면을 좀 부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커뮤니케이션은 말이나 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정보, 아이디어 또는 느낌을 교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찾아보니까 거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의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 떡 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맛있는 떡입니다. 네, 3개 남았는데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란 뭘까요? 네, 끝물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은 주로 시작 때 해야 조금 더 적극성 있게 피드백이 올 텐데, 네, 다들 피곤하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화를 잘하는지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대화를 잘 통한다라거나 혹은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 더 깊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납니다 라고 하면은요, 너무 모호해요. 기획자라고 한다면은요,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아젠다, 구체적인 키워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설득력이 뛰어나다거나, 혹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능하다거나, 혹은 공감 능력이 좋다거나, 트러블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혹은 전달력이 뛰어나다, 혹은 논리적인 의사결정이 뛰어나다라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런 키워드적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역량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포트폴리오 혹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어필을 해야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한 이직 혹은 수월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들 자기 홍보하실 것들 하나씩 준비를 해오셔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홍보할 게 없습니다. 떡! 네, 좋습니다. 네, 설성원이라고 하는 떡집이고요. 네, 여의도에도 하나 있고 계양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 떡집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여기저기 지점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네, 여의도 지점에서 저를 팔고 말씀하시면은 떡을 조금 더 맛있게, 더 많은 떡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뭐 결혼들 하실 거잖아요. 네, 담내떡, 네, 담내떡 받습니다. 담내떡, 네, 많이 뭐 이렇게 3구짜리, 네, 많이 제공이 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저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93시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100번 채우면 이제 강의 안 하려고요. 100번 채우는 때가 제가 이제 이 서비스 기획이라는 직무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 100번 정도 했으면은 볼장 다 봤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저의 취미이기도 하고, 사실 전 여러분들이 얼만큼 배우는지 혹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의 취미,
네, 뭔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주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줌을 통해서 실황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집에서 편안하게 강의 들으실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그거 이외에 뭐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가끔 단톡방에 올라와요. 제가 가끔 단톡방에 올립니다. 네, 그거 보시고 한번 정도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할인은 안 해주나요? 할인 안 됩니다. 네, 할인은 얼리버드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드리고 별도의 할인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강의 중에서는 아마 가장 비싼 비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강의 들어보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정도는 낼만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2016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웹기획이라는 책을 한 권 냈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옛날 책이라서 그거를 홍보해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올 9월 달에 이제 서비스 기획자를 위한 잡다한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한 권 나올 예정입니다. 요거는 그 전에 책은 공저였었고 지금 나오는 책은 제 개인적으로 내는 책인데 뭐 이런 제가 그간 커피챗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커피챗을 4번, 5번 정도 해요. 주로 저녁 시간대 커피챗을 하는 편인데 이런 많은 커피챗들을 통해서 모여진 그런 질문들이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9월쯤에 나올 예정이니까 뭐 그때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업무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뭐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개념적인 부분들에 치우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딱히 질문이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이걸 만들면서. 네.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대표님과 어떤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혹은 업무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담고 싶은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담기까지는 일단 신뢰라는 과정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 신뢰라는 과정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대표의 생각에 대표가 생각하기에 얘는 내가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행을 한다 혹은 내 생각에 맞춰서 잘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지 그 형성이 된 시점에서부터 기획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씩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라이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대표 생각 9, 내 생각 1. 대표님 그거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한번 더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 생각 9, 내 생각 1. 대표 생각 8, 내 생각 2. 이런 식으로 점점 가스라이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의 범위가 5를 넘으면 안 돼요. 왜냐? 5는 대표의 자존심이거든요. 네, 대표의 자존심을 남겨두고 나머지의 그 5의 범주에 한해서 본인의 생각을 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고 현명한 서비스 기획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됐나요? 네. 또 뭐 이런 쪽으로 궁금하신 점. 사실 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사실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직할 때 연봉 4천만 원이 까였거든요. 4천만 원이면 사실 주니어 혹은 대리급 연봉인데 이게 깎였어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급여에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회사를 다닌 이유는 강의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 급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사실 그렇게 기분 썩 좋지 않네요. 네, 15년 차 이후로 계속 그 연봉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 깎일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깎여요. 네, 이건 뭐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